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미국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번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중에 2부로서 두 번째 얘기 여행 계획 수립 및 준비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40일간의 북미 대륙 횡단을 하려면 어떻게 여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자동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경로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서부 북부에 있는 시애틀에서 입국을 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쭉 동쪽으로 달린 다음에 동쪽 뉴욕 시티에서 아웃했던 국내로 이제 들어왔던 그런 경로였고요. 기간은 약 40일간 총 주행 거리는 15,000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목표를 했던 곳은 국립공원이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국립공원을 24군데를 거쳐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경관을 훑어보는 이러한 횡단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횡단 여행에 대한 과정을 7개 코스로 나누어서 그걸 이제 무지개 색깔이라고 해서 무지개 여행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걸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별로 해서 구간을 이제 그 특색별로 나누어서 일정 계획을 이렇게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횡단 여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준비할 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약 40일간의 긴 그 횡단 여행이었고 또 횡단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조사하고 정보 수집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계획 수립에 나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미국에 물론 유학도 갔고 여행도 몇 차례 했지만 실제 이제 거기에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이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여행 어드바이서를 한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바오 킴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카페에 그 이제 카페지기를 하고 있는데 카페 그 멤버들이 무려 20만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미국 자동차 여행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고의 아마 그 뭐랄까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분을 알게 됐고 또 결국 이제 한국에 오시는 이제 그때는 뭐 여행 어떤 뭐 강의를 하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고 했거든요. 이제 재미있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에서부터 이분을 이제 계속 컨택을 했었고요. 여행 계획은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목적이라든가 컨셉, 그다음 목적지와 경유지, 경로, 전체 구간을 이렇게 소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무지개 색깔을 가진 색깔별로 코스의 특성을 맞게 짧은 일주일 거의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제 경로를 짜가지고 구간을 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때 마치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동키 루트라고 써놓은 이유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제 기르고 있던 이제 강아지가 이제 동키 이름이 동키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마치 이 동키 녀석의 그 닮은 꼴을 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녀석을 내가 맨날 밥도 주고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또 놔두고 떠나려니까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동키 루트라고 이름을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여행 계획서 완성을 1개월 전쯤에 완성했던 것 같아요. 제가 6월 달에 출발했는데 거의 5월 초 정도 돼서 이제 최종 여행 계획서를 완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물론 그 전부터 자동차라든가 기타 뭐 티켓 이런 거는 4, 5개월 전부터 예약을 했지만 사전 예약을 이제 1개월 전에 거의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상 사태에 대비해서 플랜 B도 작성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모든 준비물 구매하고 짐 꾸리기는 일주일 전에 완료를 했고 환전 및 최종 점검 짐 싸기는 3일 전까지 완벽하게 해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절차로 준비하면은 아주 꼼꼼하게 준비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제 그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클리어 파일에다가
일일이 A4로 그 구간이라든가 날짜별로의 방문지, 지도, 뭐 예약했던 증명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런 크기로 해서 큰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다니면서 매일 이제 그 훑으면서 그 코스에 따라서 여행을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게 저희 집에 있는데 아주 보물처럼 제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여행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 여행의 구간별 지도를 또 다시 이건 이제 전체 지도였고요. 이걸 코스별로 다시 나눴는데요. 1코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애틀까지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계획서 짜고 준비하고 뭐 짐 챙기고 이런 것들 과정을 잘 포함한 것이 이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코스로 하는 겁니다.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또 뭐 비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1코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에 들어가서는 시애틀에 들어가서 미국 북서부 지역,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 4군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한 계획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서 밴쿠버에서부터 휘슬러, 그 다음에 이제 캐나디안 로키 지역, 그래서 캘거리를 거쳐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와 마운틴 지역에 걸쳐 있는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옐로스톤, 그 다음에 뭐 캐년랜드, 솔트레이크 시티, 아치스, 모니멘트 밸리 이런 곳을 지나서 이제 쭉 밑에 애리조나로 갔다가 다시 콜로라도를 거쳐서 위에 이제 북부, 중북부 지역으로 거쳐서 시카고까지 가는 그런 코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동부로 거쳐서 나야가라 폴과 뭐 토론토, 캐나다에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타와 몬트리올을 거쳐서 미국 동부 지역, 워싱턴하고 필라델피아, 뉴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스로는 이제 미국 뉴욕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이런 이제 구간별 지도를 또 섹터별로 나눠서 실제 로드 트립을 하는 것은 5구간, 항공기로 이제 출국해서 미국에 입국하고 다시 미국에서 돌아오는 구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행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가장 참고를 많이 했던 게 미국 관광청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goUSAOR.kr 이게 이제 미국 공식 방문자들한테 제공하는 관광청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 현지 자료는 여기서 취득을 하고 국내외 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략적인 뭐 일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필수 여행 코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여행 정보, 이런 걸 이제 최신화하는 거를 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 유행했던 가이드북은 제가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져 있는 미국에 대한 자신만만 세계 여행이라는 이걸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의 참고서들,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이나 여행 카페 등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뒤졌고, 그다음에 절대 이제 필요했던 거는 구글 지도. 지금은 더 필요하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도를 알아야 자동차를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런 로드 아틀라스라는 미쉐린 그 타이어 회사에서 매년 업그레이드된 미국 본토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이제 구매를 해서 이걸 보면서 미국 지도를, 그때는 뭐 직접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비 하나 있는데 내비도 뭐 굉장히 투박하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지도로 찾아갔던 그런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여행 공식 사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goUSAOR.kr인데요. 이게 이제 KR이라고 들어있는 것처럼 미국 공식 여행 웹사이트인데 이게 다 전부 한글라이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United States Stories, 미국 인물과 장소를 발견해 보세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를 가나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이렇게 딱 치게 되면 각 주별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알래스카,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행가, 서부, 남서부, 중서부, 남동부, 북동부, 미국 자치림까지 이렇게 전체 주별로 자료와 도시별 자료, 또 공원의 자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goUSA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웬만한 그 여행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간별 이동 경로를 구상하기를 막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서부의 자유여행을 렌터카를 빌려서 일주일에 하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지를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구글 지도, 구글 맵스를 가지고 경로를 짜는 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구간별 주행거리와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럼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는 뭐 얼마나 걸리고, 또 라스베가스는 그랜드 캐년까지 얼마 걸리고. 그럼 이게 이제 일주일 만에 다녀오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 두 군데만 보고 오기는 좀 아깝죠, 사실. 물론, 한 군데 가서도 일주일이 있을 만큼 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미국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서부를 뭐 필수적인 여행지이긴 하지만,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다 하면은, 돌아오는 길이 좀 너무나 좀 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라스베가스 같은 가는 데만 해도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리거든요. 차가 밀리면 뭐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가는 것도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총 이제 주행거리가 편도가 921km고 소요 시간이 무려 5시간 19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뭐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여행을 할까 하면 이제 중간에 볼만한 여행지를 선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적인 경로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간별 이동 경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숙박지까지 정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예를 좀 세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LA 공항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4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은 뭐 그냥 종일 차를 타고 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LA 뭐 시내에 무슨 트래픽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뭐 6시간까지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중간쯤 되는 어떤 여행지가 없을까? 그럼 가다가 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아니면 거기가 더 볼거리가 많다면 하루 정도 뭐 쉬었다 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하비 사막이라고 중간에 있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런 이제 아주 끝없이 펼쳐지는 모하비 사막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SUV 모 회사에서 나온 거 보면 그 이름이 모하비라고 그러죠. 오프로드 달리는 SUV인데, 그러면 여기에 들렸다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라스베가스 가면은 라스베가스 또 그랜드 캐년까지가 또 한 4시간, 4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뭐 볼거리가 없을까? 그러면 이제 후보댐이라는 아주 유명한 댐이 있죠. 이 댐이 뭐 단지 그 전력 발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 이제 미두호라는 건데요. 그랜드 캐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을 받아서 쭉 흐르는 게 콜로라도 강이거든요. 그 강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전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호수가 생긴 건데, 인공호수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뭐 해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수상 스포츠가. 그래서 그거를 즐기고 만약에 이제 가면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LA만 해서 바로 오려면 이거 9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 보면 이제 바로 이 오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여행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반대길로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윌리엄스를 지나면 세도나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뭐 기가 센 곳이라서 뭐 기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학을 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찾는 곳인데, 경치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빨간 사암들이, 돌기둥들이 많아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7시간 이상이 걸려요, LA까지. 그러면 또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유명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국립공원을 꼭 들려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이제 선인장류의 아주 보기 좋은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나무인데, 그 나무와 이런 바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쳐서 온다, 이렇게 대략의 이제 경로를 짜면 이거에 따라서 숙박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일주일을 요걸 이제 쪼개서 잡는 거죠. 그래서 LA에서 이제 하룻밤 정도 자는 걸로, 뭐 LA에도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라스베가스를 갈 수도 있고, 뭐 모하비 사막을 거쳐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는 최소한 그래도 한 이틀은 자야 되거든요. 뭐 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볼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고 후보댐으로 거쳐서 그랜드 캐년으로 가서 그랜드 캐년에서 하룻밤, 그랜드 캐년에서 하룻밤 자기도 이것도 뭐 너무 아쉽긴 한데 일주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랜드 캐년 하룻밤, 세도나에 또 내려와서 하룻밤. 그러면 이제 그랜드 캐년 좀 오래 있을 수가 있죠. 여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서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하룻밤 이렇게 자고 오면은 6박 7일이 딱 적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구글 지도를 가지고 여행지 검색뿐만 아니라 경로와
거리, 그다음에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따져서 그 구간에 따른 어떤 이 구간이 한 개 구간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그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로드 트립을 하려면 미국의 고속도로 체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IX라고 그러는데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러고, 이 하이웨이가 이처럼 아주 거미줄처럼 약 8만 킬로가 이렇게 잘 아주 닦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부 지역에서 남북으로 움직이는 건 홀수이죠. 적은 숫자가 적은 5부터 시작해 5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부터 시작해서 맨 오른쪽은 95번 도로가 이제 오른쪽이 돼요. 그래서 남북으로 움직이는 거는 홀수, 그다음에 동서로 움직이는 거는 짝수입니다. 그래서 맨 남쪽 LA에서 텍사스를 거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거는 10번 도로. 짝수이면서 가장 낮은 숫자죠. 그러면 이게 이제 20번 쭉 올라가면서 40번, 80번, 90번 내지 94번이 북쪽에 이렇게 이제 걸쳐 있는 이걸 이제 고속도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지역은 이 하이웨이를 프리웨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부하고 중부까지는 톨 게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 무료죠. 그냥 아주 뭐 자연스럽게 뭐 몇만 킬로를 가도 뭐 도로 가서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동부 지역은 밀접하게 아주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동부 지역에 하면 이 시카고 지역을 지나면서부터 이 지역은 톨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거든요.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은 대개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하이웨이를 이용하고 안 그러면은 잘 이용을 안 하죠. 톨비 때문에. 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트립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대자연을 경치를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아메리카스 바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셔널 시닉 바이웨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정말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도로들. 아까는 이제 도로 경로의 망을 보여준 거고, 이거는 아름다운 도로들. 정말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여기는 다 이제 관광지라든가 뭐 국립공원 이런 이제 별표되어 있는 게 이런 장소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왕이면 그냥 무조건 횡단만 하지 말고, 이런 이제 명소들, 즉, 가면서 볼거리가 많은 도로들을 그때 지나가는 것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시닉 하이웨이들이 옆에 있다면 꼭 지나가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탑10 로드 트립 도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횡단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종단을 하는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여행회사인 모조 트러블에서 탑10 로드 트립을 선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으로 꼽는 거는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뭐 영어입니다만 이거는 태평양 연안도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워싱턴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쭉 LA 샌디에고까지 내려가는 1번 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단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종단 횡단을 하시겠다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버시 하이웨이라고 두 번째는 이 동쪽에 있는 이 도로입니다. 이게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메인주까지. 여기는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 우측으로 해서 뭐 해변가도 일부 있고 산맥도 있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5번 루트 66을 권해줍니다. 이거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최초로 만든 고속도로거든요. 여기 시카고에서 LA까지 가는 도로인데 미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이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도로도 한 번씩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 여행에는 국립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국립공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미국에 총 62개가 있는데 2개는 이제 국외에 있어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하고 사모아 쪽에 있죠. 그쪽에 거는 이제 빼더라도 본토에만 해도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8개, 하와이에 2개 있는 이제 그 본토 외부에 있는 것도 10개고 미국 내에 있는 게 50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아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사이트에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건 제가 별도로 하나하나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쪼개서 다음 시간에 다음에 시간 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국립공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어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뭐 라스베가스에 내가 간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빌딩들이 있잖아요. 이 호텔들인데 아주 화려하죠.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 도로인데 거기에 있는 이런 대단한 이런 이제 뭡니까 호텔들이 이렇게 쭉 질비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게 3차원 도로, 이제 3차원 지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벨라지오 호텔에 묵는다 그러면은 그 호텔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쭉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뭐 MGM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호텔들이 대략 어디에 위치해 있고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3차원 지도를 이렇게 이런 이제 빌딩이라든가 어떤 공중에서 보는 뷰를 보고 싶다면은 구글 어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하고 숙소 예약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 여행 계획서에 있는 이 코스, 즉 이제 시애틀에서부터 그 주변의 국립공원이나 볼거리를 보고 밴쿠버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써놨던 이유는 현지에서 로드트립을 하려면 영어 철자하고 우리가 말하는 뭐 시애틀하고 영어 철자하고 이렇게 얼른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지도에서 찾으면 그걸 영어로 이렇게 지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쭉 루트를 만들어 놨던 건데요. 일주일간 시애틀에서 쭉 그 국립공원 4군데를 구경하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로 넘어가는 코스가 약 1786km 정도를 이제 가는 건데 일주일 동안 지나가는 쭉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첫 그 미국 서부에 도착했을 때의 코스이기 때문에 뭐 가서 바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에 들어가야 되고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이 코스의 일주일치는 제가 이렇게 숙소 예약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에 따라서 시애틀에서 또 움직이는 A에서 시작해서 B, C, D, E, F, G, H, I, J, K, L, M, N 요거 이제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Q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Q별로 이 지점 찍어놓은 구글 맵에서 나온 지점별로 여기 이름이 다 있죠. 어디는 호텔이고 어디는 뭐 내셔널 파크이고 어디는 뭐 어디 그 장소고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이제 찍어 놓으면은 이 순서대로 이제 도는 거죠. 물론 꼭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 예약은 이렇게 처음에는 일주일치를 예약을 하고 가고 그 이후부터는 약 3, 4일 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컴퓨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하든지 했고요. 또 필수적으로 예약을 해야 될 곳들. 만약에 뭐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에 최소한 하지 않으면은 확보할 수 없는 뭐 핫한 지역이라든가 또 숙소를 꼭 내가 가야 되는 지역은 미리 이제 날짜를 대략 뭐 40일 중에서 뭐 10일 후에 거기 도착하겠다, 15일 후에 도착하겠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픽스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 가면서 뭐 보다 더 좋고 싼 데를 이렇게 예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페리를 예약했던 거는 여기에서 시애틀에서 이 올림픽 국립공원으로 지나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밴쿠버 얘가 이제 캐나다 지역인데요. 바로 시애틀에서 차로 가지 않고 이쪽 이제 빅토리아로 밴쿠버 아일랜드로 해가지고 그 넘어서 여기서 다시 페리를 타고 밴쿠버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차를 싣고 가는 페리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리를 예약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숙소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기로 한 친구나 지인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투어를 하고 또 누구 집에 방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계획서에 쫙 나오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렌터카 예약도 미리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공항이나 어디 뭐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약하고 간 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하시고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알라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당시 2011년도에 알라모 사이트가 상당히 뭐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서도 굉장히 그 각광을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도 뭐 알라모가 괜찮죠. 좀 그래서 알라모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도요타 캠리 세단을 최신 거를 이렇게 이제 예약을 했고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제가 타고 다니는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투박하지만 내비게이션까지 예약을 했어요. 지금은 뭐 이 내비가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다니면 되는데, 이런 내비게이션을 같이 이제 예약을 해서 보험까지 다 처리해서 했던 겁니다. 뭐 이런 예약에 관련된 것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들어가려면 뭐 비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그 비자를 여행 비자, 관광 비자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은 미국 국무부 영사사무국, 이게 이제 영사사무국인데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고요. 그러면은 미 국무부 영사사무국인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다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민 비자 온라인 신청 DS160 양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다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 비자라는 데서 들어가면은 DS160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절차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만들기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160더라고요. 미화로. 옛날보다 많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납부가 돼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인터뷰 일자를 예약을 합니다. 인터뷰 꼭 필요하거든요. 이 정식 비자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기다리면 이제 비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상용 및 관광 비자라고 해서 B1, B2 비자거든요. 그 이제 오랫동안 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공용 비자를 비이민 비자지만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자를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간 이제 그 복수 비자죠. 그러니까 10년간 내가 미국을 갈 때마다 비자가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가면은 이제 출입국이 가능한 될 수가 있고요. 여러 번 미국을 다녀오실 분들은 이런 이제 정식적인 B1, B2 비자를 받으시고요. 요즘 이제 여행만 가겠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허가를 위한 전자 시스템 에스타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단수 비자죠. 이거는 이제 미 국무부가 아니라 그 국토부입니다. 예,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거든요. 그래서 에스타 비자는 다시 이제 신청하는데 이 비자 사이트에 가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타 비자로 해서 한 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비자는 에스타로 끊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에스타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도 필요 없고 그냥 신청해서 허가 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준비물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게 이제 다 저는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은 거실에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리스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패킹을 합니다. 이렇게 백에다가. 그래서 쭉 열어놓아야 이제 빠진 게 없고 다시 또 여기에서 뭐 패킹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뭐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보충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기 여행을 가면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예약 완료와 동시에 준비해야 될 거, 뭐 필수품, 뭐 음식물 쭉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조달할 거. 왜냐하면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에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가서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생활 비슷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이스박스라든가 뭐 쌀, 뭐 브루스타 뭐 이런까지 여기서 가져갈 필요 없어요. 짐이 되게 다 그 한국 마트에 가면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 필수 품목이나 뭐 약품 이런 거는 준비해 가는 게 좋겠고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조달할 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는 뭐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여행 계획 세울 때 자료를 이렇게 또 업로드를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놓고 정리를 하면은 빠뜨린 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빠뜨리더라도 뭐 한국 마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구매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얼마 다니면서 또 구매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국 여행 40일 동안에 가지고 다녔던 취사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밥통하고 난로 이런 건 미국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아이스박스가 또 필요하죠. 이제 뭐 싱싱한 음료수라든가 밥, 국, 뭐
과일 이런 거는 이제 여기에 넣어서 뭐 맥주, 음료수 같은 거 아이스박스를 2개 정도 가져놨고요. 불사도 거기에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펠이나 또 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 갔던 것들인데요. 미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제가 필요로 한 것들, 이제 이게 제가 세팅해서 썼던 노트북과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제 책상에다 이렇게 호텔에서 찍어놓은 사진이긴 한데요. 당시만 해도 이런 이제 핸드폰, 이런 폴더폰을 썼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만은 카메라, 노트북 이런 각종 연결 케이블.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이게 그 콘센트가 틀립니다. 우리 220V가 아니라 120V다 보니까 우리 전자기기들이 다 이런 220V죠. 우리 멀티 이제 콘센트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꽂아서 이런 탭을 가지고 가면 이런 이제 돼지코 같은 게 미국은 120V거든요. 그래서 꽂아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무슨 뭐 메모리,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알카라인 이런 이제 그 배터리가 필요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충전기도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때 이제 충전용은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USB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니 해도 현금, 미국 달러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거고, 뭐 대부분 이제 이 비자나 마스터는 받기 때문에 꼭 비자만 가져가면 안 돼요. 또 마스터만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 2개를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을 경찰서에 가서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 티켓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또 돌아올 왕복 티켓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에서 그 입국 심사할 때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복 티켓까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여행 관련된 뭐 회원권이라든가 티켓, 여행 티켓,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통용되는 고 샌프란시스코고요.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트리플 A, 우리는 이제 KAA라는데 이런 카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베스트 웨스턴, 저는 호텔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뭐 멤버십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처럼 이제 B1, B2 비자를 가지고 가시면 뭐 이제 뭐 완전히 다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준비가 이제 아이템별로 쭉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돼서 드디어 10년 전에 2011년 6월 19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인천공항을 떠날 때 모습인데요. 좀 다소 좀 긴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초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애틀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다음 3부에서는 이제 북미 로드트립 즐기기입니다. 예,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직 이제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코스는 아직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렌터카 빌리기 어떻게 빌려야 되지? 아까 예약을 했다는데 어떻게 빌리지? 그 다음에 숙소는 어떻게 예약해서 어떻게 찾아가지?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자기 중요한 거죠. 로드트립은 내가 다니면서 숙소도 찾아야 되고 레스토랑도 찾아야 되고 또 중간에 가다가 또 밥을 또 해 먹어야 되고 또 그때 이제 뭐 간식도 먹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북미 로드트립 즐기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거나 또 필요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